일반 우리가 사포했을 때와 차이점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페인트가 이렇게 살짝 벗겨져 나간 부분이 왁스를 칠한 부분이에요. 오늘은 제가 좀 과하지 않게 발랐기 때문에 자, 요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페인트가 이제 떨어져 나간 이제 표현이죠.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배워본 왁스로 표현하는 빈티지 표현 기법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딱 반을 기준으로 이쪽 바깥으로 그리고 이쪽 바깥 살짝 터치하면서 방향으로 칠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이 되고 나뭇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면은 거칠게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떼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페인트가 이렇게 벗겨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DIY를 쉽게 가르쳐 드리는 로즈예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니 책꽂이의 빈티지 페인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앞전에도 빈티지 페인팅에 관해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빈티지를 표현하는 기본 투톤 페인팅에 왁스를 이용해서 빈티지 효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톤 페인팅은 무엇이냐? 영상 속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일단 가구를 보시면 안에 칠한 색상이 틀리고 바깥에 칠한 색상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른 색상으로 가구를 칠하는 방법이에요.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목조주택에 페인트 칠을 이제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목조주택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면 그게 이제 평생 가지가 않잖아요. 관리라는 게 필요한데 2,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다른 페인트로 칠을 하면서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2년 전에는 만약에 하얀색을 칠했다, 하얀색 페인트로 칠했다 하면 2, 3년 뒤에는 노란색으로 칠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겹겹이 다른 페인트가 칠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투톤이 되는 거고 또 몇 년 뒤에 파란색으로 칠을 한다. 그러면 이제 3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그런 거를 저희는 사포로 이렇게 긁어주면서 표현을 할 거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페인트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전에 했던 다른 색상의 페인트가 보이는 것들 이제 그렇게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들 이런 거를 저희가 왁스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빈티지 페인팅을 해볼 제품은 미니 책꽂이입니다. 네, 서랍까지 있는 사이즈가 아담하고 적당해서 책상 위 정리 소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품이에요. 오늘은 여기에다가 예쁘게 빈티지 페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책꽂이를 구매를 해서 이제 색칠을 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소비자분들일 건데, 저희가 이렇게 조립이 된 상태로 반제품을 이렇게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색칠을 하게 되실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선 먼저 서랍을 분리를 해주세요. 서랍을 빼시고 서랍 전체에다가 이렇게 다 색칠을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보이는 이 앞부분만 색칠을 할 거라서 우선 이제 이 집에 이제 마스킹 테이프가 있으면 요 앞부분, 요 나무판만 색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뒤쪽은 색깔이 번지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이제 붙여줄 거예요. 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자리에는 이제 페인트가 이제 번져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실수하더라도 깔끔하게 칠이 되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서랍 앞부분과 이 우리 책꽂이 전체를 우선 진한 색상의 페인트로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을 칠할 때는 이제 나무를 보시면은 이렇게 결이 있어요.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로 결이 있잖아요. 이 결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쭉 펴 발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페인트를 이제 칠을 할 때 붓은 최대한 이제 목 부분 쪽을 잡고 붓질을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오늘 표현하는 기법이 투톤 페인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바탕은 이렇게 진한 색상으로 페인트를 먼저 쭉 해줄 거예요. 공방을 운영하다가 보면 이제 남성분들도 이렇게 매장에 들어오곤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게 다 이제 이런 빈티지 가구거든요.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오시면은 왜 멀쩡한 가구에다가 이렇게 이제 낡은하게 표현을 하냐, 아깝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공방을 오픈한 지가 지금 횟수로는 한 6, 7년 되는데 맨 처음 이제 공방 오픈했을 때 어떤 이제 아저씨가 저희 공방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다 어디서 이렇게 주워왔냐고 어느 고물상에서 주워왔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 말 듣고 기분이 좋았죠. 내가 제대로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진한 색상을 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투톤 페인팅을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진한 색상을 쓰는데 굳이 이런 이제 뭐 진한 갈색을 안 쓰셔도 돼요. 밑에 뭐 다른 이제 뭐 빨간색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색깔을 다른 두 가지 페인트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핸드메이드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색상을 정하셔가지고 투톤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색깔을 다 칠하고 위에 이제 본색을 입혀줄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이렇게 완전 꼼꼼하게 색칠을 안 하셔도 돼요. 빠르게 일단 색칠을 하고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페인트를 칠할 때 페인트가 뭉치거나 하지 않도록 골고루 펴발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서랍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조립 상태로 가면은 굳이 이 안쪽에는 색칠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 쪽만
를 입혀줄게요. 일단 왁스는 밑에 바탕색을 깔고 난 다음에 이제 본색을 입히기 전에 그때 왁스를 칠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넓은 부분은 쫙쫙 펴 발라주세요. 그리고 색칠을 할 때 이 붓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쭉 칠을 해주셔야지 눈물 자국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원데이 클래스나 처음 이제 이 페인트를 칠하시는 분들을 보면 요렇게 색칠을 하세요. 요렇게 끝에서. 그렇게 되면 요렇게 페인트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보이시나요? 이게 눈물처럼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그럼 이대로 굳어버리면은 이제 안 예쁘게 마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쭉쭉쭉 펴 발라주시는데 그렇게 할 때는 페인트, 그러니까 붓칠을 할 때 바깥쪽으로 그냥 이렇게 쭉쭉 이게 색칠을 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뭉치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테두리 쪽을 색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윗부분은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쭉.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밑에 부분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런 테두리 부분이 페인트가 안 뭉치고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쭉 발라주시고 여기서 다시 올라오지 마세요. 뒤쪽 면도 다 색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좁은 면을 칠할 때는 안쪽에서 제가 바깥쪽으로 칠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딱 반을 기준으로 이쪽 바깥으로 그리고 이쪽 바깥으로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쪽 바깥, 이쪽 바깥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은 뭉치는 거 없이 깔끔하게 칠을 할 수가 있어요. 넓은 면은 쑥쑥 발라서 모서리 부분은 붓을 약간 힘을 주고 콕콕 찍어주시면 이제 모서리 부분까지 깔끔하게 색칠이 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닥까지 이 색을 다 칠을 해주세요. 항상 이 바깥쪽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붓질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주의하면서 색을 칠해줍니다. 또 쫄 아랫부분도 빈틈없이 다 색을 칠해주세요. 판을 다 칠을 했으면 이제 서랍 앞쪽에도 아까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놨잖아요. 이제 요 앞부분만 제가 칠을 해줄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런 좁은 부분은 딱 반을 나눠 가지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요런데 이제 흘러내리는 페인트 없이 깔끔하게 색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경계되는 부분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놨기 때문에 조금 이제 튀어나간다 하더라도 테이프를 떼면은 이제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서랍은 밑에 바닥 부분은 제가 칠을 하지 않겠습니다. 밑색을 서랍까지 다 칠을 했습니다. 밑색을 다 칠을 하셨다면 본색을 입히기 전에 왁스를 칠을 해줄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가구 이제 공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천연 하드 왁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페인트가 아닌 이제 오일로 마감하는 가구들이 있어요. 그런 가구에 이제 광택을 내거나 그리고 이제 유지하는 이제 보호하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왁스를 발라주거든요. 이게 기름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발라주면 이 밑색과 본색 사이에 얇은 막을 한번 입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왁스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많이 없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양초를 사용하셔도 좋고, 바세린을 발라도 괜찮아요. 그게 이제 이 밑색과 본색 사이에 막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르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막 왁스가
많이 사용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동가리 나 있는데 요거를 하나 찝어가지고 이 왁스를 바른 부위가 나중에 이제 본색을 입혔을 때 이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테두리, 우리가 이렇게 그 페인트를 칠하고 사포로 이제 테두리를 이렇게 사사삭 사포를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사포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이 왁스로 표현을 할 건데, 칠을 해줄 때 너무 많이 칠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정말 더럽게 표현이 돼요. 이게 진짜 이게 강도 조절이 필요하긴 한 작업이에요. 오래된 세월을 올해 이제 이 가구가 오랜 세월을 묵은 듯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너무 과하지 않는 약간 절제된 빈티지도 필요하잖아요. 이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왁스나 아니면 바세린이라든지 양초라든지 가지고 있는 걸로 테두리 쪽을 살살 묻혀주세요. 묻힐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묻히라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터치하면서 여기도 이런 테두리 위쪽으로, 테두리 주위로 왁스를 면에도, 그리고 이쪽 중간에도 약간씩 뭐 이렇게 벗겨진 듯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살짝씩 왁스를 묻혀주세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본인이 어디에 왁스를 묻혔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모르고 그냥 두시면은 그 페인트가 이제 페인트 벗겨내는 그런 작업을 하실 때 깜빡하고 이제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자, 옆면에도 표현을, 저는 이 바디 안쪽에도 몇 군데 칠을 해볼까요? 네, 왁스를 칠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색상의 페인트를 칠을 해줄 건데, 저는 요 밝은 민트 색상으로 색칠을 입힐게요. 이때는 제가 이제 그 나무 결이 있으면 나뭇결이 지금 보면 이렇게 세로로 나져 있어요. 페인트를 칠할 때 나뭇결 방향으로 칠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이 되고, 나뭇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면은 거칠게 표현이 되거든요. 화면으로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나뭇결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게 거칠게 표현되는 이유가 이렇게 결 사이로 이제 홈이 있기 때문에 이제 페인트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밑색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제 거친 느낌도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조절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쭉쭉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색을 입히면 왁스를 칠한 부분이 이제 이 밑색과 이 본색 사이에 이제 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왁스 칠한 부분이.
밑색 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좁은 부분은 이 반을 딱 나눠서 중간에서 이제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주시면 이제 뭉치거나 흘러내리는 것 없이 깔끔하게 페인트를 칠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이제 붓질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는 항상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것만 생각을 하시고 붓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본색은 페인팅을 2번 입혀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 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냥 가볍게 한번 색을 입혀준다 생각하시고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왁스를 조금 많이 묻혔다 하시는 분들은 이 페인팅 자체를 너무 빈티지하게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벗겨지는 부분이 많을 거기 때문에. 나뭇결 방향, 반대 방향 이렇게 교차해가면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이런 빈티지 정도를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전체적으로 옷을 입혀준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2번째 색칠을 할 때 이런 이제 밑에 화면이 가렸네요. 2번째 색칠을 할 때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이 밑색 보이는 부분을 칠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더 보이게 하시거나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붓질을 하면서. 처음 색칠할 때 약간 지저분해 보여도 나중에 2번째 색칠하면은 이제 한 번 더 색칠을 하면서 그 느낌이 좀 정돈이 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에 이제 페인팅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쓱 가볍게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닥과 이 쫄 안쪽에도 밑에 부분에도 빠짐없이 색을 칠해주세요. 페인트를 붓에 너무 과하게 묻혀가지고 뭉치지 않도록 페인트도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묻혀가지고 적당량 묻힌 다음에 이렇게 펴발라 주셔야지 뭉치는 거 없이 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몸통을 다 칠을 하셨으면 서랍 앞쪽에도 이 밑색 칠한 부분 그 위에 똑같이 색깔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랍에 붙였던 마스킹 테이프는 본색 2번 다 칠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떼주시면 돼요.
한번 색칠을 다 하셨으면 두 번째 다시 색을 칠해줄 때 약간 지저분했던 부분들 정리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시는 빈티지 정도를 조절을 하시면 돼요. 왁스로 표현하는 법을 처음 보여드리는 거니까 약간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이제 붓터치로 보이는 이런 검은 부분들을 조금은 덜 보이게 색을 한번 입혀줄게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제 왁스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조금 더 육안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두 번 다 본 페인팅을 다 마치셨으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왁스 칠한 부분에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할 건데, 제가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이 왁스가 우리 바탕색 칠한 페인트랑 그 위에 올린 페인트 사이에 이제 막 역할을 해줘요. 코팅막. 이제 그래서 이 바탕색 페인트와 이 본색 페인트 사이에서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떼주는 방법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페인트를 칠을 하고 나서 이제 효과를 줄 때는 이 사포로 이제 테두리를 살살살 이렇게 긁어줬잖아요. 지금은 이 사포를 사용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이 테이프, 유리 테이프라든지 이런 테이프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테이프를 좀 뜯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테두리 쪽으로 왁스를 칠을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떼주세요. 그러면 이제 페인트가 이렇게 벗겨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왁스가 칠한 부분은 밑에 밑색 칠한 페인트에 이제 딱 밀착이 되지 않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프로 뜯어서 해주면 요렇게 한 번 더 할까요? 이런 식으로 페인트가 이렇게 벗겨지는 듯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꼭 이렇게 테이프로 하지 않더라도 사포로 살살살 이렇게 힘을 많이 주지 않고 긁어내도 페인트가 벗겨져 나가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왁스 칠한 부분들이거든요. 밑에 페인트에 밀착이 되지 않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힘을 줘도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져 나갑니다. 옆에도 아까 제가 이쪽 바디 쪽에도 몇 군데 이렇게 칠을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날 때는 살살 이렇게 힘만 줘도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왁스를 바른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도 있네요, 한 군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사포로 막 칠했을 때랑 느낌이 틀리죠. 왜냐면 얘는 그냥 페인트가 벗겨져 나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쭉 자연스럽게 페인트가 이렇게 벗겨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왁스를 처음에 너무 과하게 바르면 이 페인트 벗겨지는 부분이 너무 과해지기 때문에 이 왁스를 바를 때도 약간 이런 강도 조절이 필요해요. 사포로 벗길 때랑은 약간 느낌이 훨씬 이제 틀리죠. 저는 오늘은 이제 과하게 바르진 않은 거라서 제가 이쪽 바디에도 칠을 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럴 때는 기억이 안 날 때는 이렇게 사포로 살살살 이렇게 긁어내면은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지거든요. 저도 아까 바르고 나서 기억이 안 나네요. 말랐나? 서랍도 아까 제가 왁스를 칠했죠. 잘. 일반 우리가 사포했을 때와 차이점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페인트가 이렇게 살짝 벗겨져 나간 부분이 왁스를 칠한 부분이에요. 오늘은 제가 좀 과하지 않게 발랐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페인트가 이제 떨어져 나간 이제 표현이죠.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배워본 왁스로 표현하는 빈티지 표현 기법이었습니다. 왁스를 이용한 빈티지 표현 기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같은 이제 빈티지 기법이라도 오늘 이제 한 작품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붓터치로 표현한 빈티지 기법과 오늘 이제 왁스를 이용한 요 빈티지 기법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빈티지 기법이라도 느낌이 확 다르죠. 이렇게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작은 소품의 표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이제 부분들이 왁스를 칠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칠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소품 말고 저희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요게 이제 테이블 상판에 표현을 한 건데 이런 큰 가구들에는 좀 더 과감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소품 할 때랑 다르게 조금 더 느낌이 더 빈티지스럽고 또 다른 느낌이죠. 이게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도전해보고 싶으시다 하면 처음에는 이 작은 소품으로 하셨다가 나중에는 저렇게 큰 테이블처럼 큰 가구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니 책꽂이에 대한 제품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티지 페인팅에 이어서 이 제품을 조금 더 빈티지스럽고 멋스럽게 꾸밀 수 있는 투톤 스텐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그거는 7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생방송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질문해 주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월 26일 라이브 방송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요 책꽂이와 두 칸 책꽂이에 관한 생방송 중에 진행하는 할인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신청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DIY 배우는 라이브 쇼핑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